이항영의 월가이드입니다. 이항영 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위원님 들리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저희 사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5,000선을 간밤에 내줬습니다. 근데 모건스탠리에서 5,200까지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4,900에서 5,100까지 목표가를 올린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5,200까지 올린 모습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인사이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항영 위원님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목표 지수 상향 추세, 그럼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S&P 500 지수가 간밤에는 5,000선을 다시 이탈했는데요. 월가에서는 목표 지수 5,200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지난 주말에서 오늘까지요, 이틀 연속으로 주시장이 좀 쉬고 있는데요. 월가의 지금 전망치는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드니 리서치, 야드니 박사는 대표적인 시장의 긍정론자 그리고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분이 되겠는데요. 2026년, 물론 아직까지는 좀 멀어 보이죠. 앞으로 2년 후인데요. S&P 500이 6,5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도요, 지난 주말에 목표 지수를 또 올렸습니다. 기존은 5,100에서 5,200을 올려놨는데요. 이들이 지수를 올리는 것은 당연히 이익에 대한 전망이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S&P 500의 주당 이익이요, 기존에 237달러를 전망했는데요, 241달러로 올려놨고요. 내년은 250에서 256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만큼 이익 전망을 상향시켰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골드만삭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를 비롯한 소위 매그 7 주식의 기업의 이익의 증가세가 내년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주초에 UBS도 지금 목표 지수를 또 올려놨습니다. 작년 말에는 4,850이었는데요. 1월에 5,150을 올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요, 5,400까지 올려놨습니다. 수요 증가에 의해서 이한 인플레이션은 주가에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 그냥 기본적으로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이 물건을 산다는 겁니다. 서비스를 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미 자신들은 시장에 대해서 불리시하게 긍정적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긍정적 시각이 자신들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필 오늘 현재 월가의 전망을 종합으로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UBS가 5,400, 오펜하이머가 5,200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요, 모건스탠리는 4,500, 그리고 JP모건은 여전히 4,200으로 극히 보수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긍정적 의견이 다수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시장 자체적으로 좀 낙관적인 면이 많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매도 타이밍은 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저희 헤드라인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비즈니스 인사이더입니다. 미국 주식 언제 팔아야 돼? 자, 월가에서 지금 계속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는데 약세로 변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점이다. 좀 그 부분을 좀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탐리 의견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 탐리는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론자로요, 작년에는 수많은 미국의 투자 전략가 중에서 올해의 투자 전략가로 명예를 올린 그런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 한번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주에는 두 차례 주식시장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CPI, 소매 물가가 나온 날 좀 제법 많이 떨어졌고요. 금요일 날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PPI, 도매 물가도 역시 기대 이상을 발표되면서 주가가 결국은 약세로 전환됐고, 주간 단위 결국은 올해 들어서 연초 이후 처음으로 이제 또 다시 한번 하락했는데요. 펀드 스트레스는요, 이번 매도세가 투자자들에게는 또 다른 저가 매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수준요, 단기 차익 실현 심리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좀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 오히려 좀 주식을 팔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량을 줄인다라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들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쁜 소식에 일단은 매도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소식이 되겠고요. 오히려 주식의 고점은 이럴 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나오더라도 주식을 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니란 얘기죠. 좋은 소식이 나오면 오히려 주식을 사람들이 많이 팔 때는 호재에 이제 둔감해진다는 얘기인데, 그럴 때 되면 시장은 오히려 좀 뭔가요? 버블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나쁜 소식에 매도한 분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전히 올라갈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금융시장에 풍부한 현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기 수요가 워낙 많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머니마켓 펀드, 이제 단기 자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엔요, 이 단기 MMF 자금에 6조 달러가 들어와 있습니다. 6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가늠하기 안 됩니다. 거의 8천조 원이 지금 주식을 물론 이것이 주식 바로 산다는 것은 아니지만 풍부한 현금성 대기 주요가 넘쳐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탐내는 주시장이 약세로 변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주시장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단기 고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점을 활용해서 적극 매수할 시기로 여전히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탐내의 여전히 공격적인 전망이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펀드 스트레스에서는 나쁜 소식에 매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지금이 이제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좀 단기 매수의 타이밍이지 장기적인 투자자들은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약세로 변하기에는 아직 빠르다라는 좀 분석 들어봤고요. 다음 외신입니다. CNBC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돈을 꾸준히 버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데요. 전 세계 주요 국가 ETF 총 8,300여 개 중에 최근에 10년간 매년 수익을 낸 ETF는 고작 2개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시면서 꾸준히 돈을 벌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늘 강조드립니다. 저는요. 주식 투자라는 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주식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꾸준하게 매년 주식을 번다는 것 자체는 진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죠. 주요 국가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국가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전체 집계한 건데요. 이게 예전에 한 7,500개까지는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요. 미국, 한국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 ETF가 총 8,3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요. 근데 최근 10년간요. 매년 수익을 낸 ETF는 고작 2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2014년 1월 1일부터요.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는데 여기서 최근 10년간이라는 건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주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2020년 팬데믹 때도 주가가 올라갔어야 되겠고요. 특히 2022년은 아시다시피 나스닥은 거의 한 40%가 떨어졌고요. S&P 500도 23% 정도가 떨어졌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10년간 매년 수익을 낸 ETF는 고작 2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개는 좀 아쉽지만 미국에 상장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캐나다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지금 접근하기 실제로 쉽지 않겠고요. 상대적으로 유럽에 상장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선 캐나다에 상장되어 있는 건데요. 캐나다라는 나라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고성장하는 나라는 아니고요. 안정적인 어떤 흐름,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고 뭐 첨단 이런 쪽이 별로 이렇게 발달된 나라가 아닌데요. 여기에서는 의외로입니다. 캐나다 상장한 필수 소비재 ETF가 있습니다. XACT라고 하는데요. 총 11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문디 MSCI 유럽 헬스케어 ETF입니다. 총 10개 보유 종목이 있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노보노디스크가 들어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요. 글로벌 선진국 1,500개 지수 종목 중에서는 최근 10년간 모두 주가 올라가는 주는 단 3개입니다. 여러 번 저희가 소개드렸던 트랜스다인 그룹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도 한번 소개드렸던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 그리고 엘리멘테이션 쿠스타드 이거는 캐나다에 있는 대표적인 유통기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3개 정도밖에 없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헤드라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켓워치입니다. 월마트가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위원님, 간밤에 특징주 중에서 주요한 게 월마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세계 최대 소매업체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대치를 뛰어넘었을 뿐만이 아니라 10년 만에 가장 큰 배당금을 증대했습니다. 지금 미국인들은 월마트와 같은 가치 중심의 소매업체로 좀 눈을 돌린 것 같은데요. 월마트의 사상 최고가 어떤 분석 가능할까요?
네, 월마트나 코스트코 다 비슷한 흐름으로 오늘 사상제 효과를 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대량 구매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이 소비하는 소위 뭐랄까 좀 짠순이 소비가 좀 늘어났다고 표현할까 한국말로 표현하면요. 주당이익이 1.65달러가 전망되는데 1.80달러가 나왔고요. 매출도 기대 이상이 나왔는데 주목할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이커머스 온라인 주문이 급증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다 보니까 광고 수입이 또 늘어났습니다. 광고 수입이 무려 33%가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동일 점포 매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통업종에선 4%로서 예상치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이던스는 약간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1분기 매출은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왔지만은요. 전체적으로 주당 이익은 전망치가 약간 부족했지만 매출 전 연간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배당을 9%나 인상했거든요. 10년 만에 최대 인상을 기록했고 51년 연속 배당이라는 대기록을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진짜 주주 친화의 진심인 기업인데요.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지속하고 있으면서 상장 주식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은 다음 주부터 주식 분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51년 연속 배당, 주주 친화의 정말 진심인 기업이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네요. 월마트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화면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내일은 더 밝게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